안녕하십니까, 성재윤입니다. 군계일학지와 좁쌀봉돌채비가 업계에 소개된 지가 10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이렇게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이제 좁쌀봉돌채비를 사용하시는 분이 지금 전국적으로 굉장히 엄청나게 많이 늘었고, 그 다음에 이 좁쌀봉돌채비도 이렇게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약간 변화의 과정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탄생을 한 것이 일학수입엘 채비라고 하는 것인데, 요 일학수입엘 채비가 최근에 나왔고, 지금은 좁쌀봉돌을 사용하시던 분들이 넓게 보면 봉돌을 분할하는 분할봉돌 채비를 사용하시던 분들이 대부분 이 수입엘 채비로 넘어왔습니다. 근데 요 수입엘 채비가 소개된 지 1년 남짓밖에 되지 않았고, 또 그동안에 제가 설명을 드릴 때 낚시를 하면서 낚시터 상황에 맞게 조금씩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게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어떤 동영상을 봐야 되는지 사실은 체계적인 정리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수입엘 채비 전반에 대해서 수입엘 채비의 장점, 왜 사용하는지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채비를 만드는 방법, 또 전체적으로 원줄까지 낚싯대에 연결하는 방법, 그 다음에 찌맞춤, 찌맞춤은 수조 찌맞춤과 현장 찌맞춤으로 나누고, 또 양어장에서는 대부분 모노줄을 사용하고 자연지에서는 카본줄을 사용하는데, 그 모노줄을 사용할 때와 카본줄을 사용할 때 찌맞춤이 조금 다릅니다. 그 부분 설명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시간이 된다면 집어제와 그루텐을 배합하는 방법, 이것도 중국 붕어가 방류된 관리형제 수지나 양어장과 그 다음에 토종붕어가 있는 자연지에서의 집어제와 입질용 미끼를 배합하는 방법,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림으로써 이 수입엘 채비, 좁쌀봉돌 채비를 한 번도 안 해보셨다든지 이 수입엘 채비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요 동영상만 보면 수입엘 채비를 바로 본인이 만들어서 찌맞춤해 갖고 현장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학수입엘 채비를 왜 만들었는지, 장점은 무엇인지 이런 걸 설명드리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그 이전의 채비, 특히나 이봉채비라든지 뭐 다분할 채비, 또 좁쌀봉돌 채비, 이런 부분을 설명을 먼저 드려야 됩니다. 뭐 간단하게 진화 과정을 보면, 물론 이건 모든 낚시인이 겪은 진화 과정은 아닙니다.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처음에는 이런 다른 분들과 마찬가지로 이봉채비를 썼고, 그러다가 이제 이런 다분할 채비를 쓰다가 이걸 단순화시킨 이분할 방법, 좁쌀봉돌 채비를 갖다가 지금 이제 수입엘 채비로 온 겁니다. 이런 과정을 겪었는데, 제일 먼저 이 일반 이봉 채비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은 봉돌이 하나이기 때문에 이거는 외봉돌 채비라고 하는 게 맞을 겁니다. 근데 보통 바늘을 2개 쓴다라고 해서 일반 이봉 채비 또는 이봉 채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하여튼 요거는 봉돌을 분할하지 않고 봉돌을 하나만 쓰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거의 뭐 제일 많은 분들이 아마 이 방법을 사용하고 있을 텐데, 이 방법은 장점도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채비가 간단하고 또 사용하기가 제일 편할 겁니다. 그런 장점이 있는데, 단점이라고 하면 쉽게 얘기하면 조금 둔하다는 겁니다. 자, 그 얘기가 뭐냐면, 이 모든 찌낚시의 입질 메커니즘은 쉽게 생각할 때는 이게 중층에 떠 있던 바닥에 이렇게 닿아 있든지 간에 바늘에 미끼가 이렇게 붙어 있으니까, 이 미끼만, 붕어가 미끼를 물고 올라오면 결국 바늘이 움직이는 거, 미끼가 움직이는 것만큼 찌가 움직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근데 바닥 낚시든 내림 낚시든 중층 낚시든 모든 찌를 움직이는 낚시는 미끼가 움직인 만큼 찌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봉돌이 움직이는 만큼만 찌가 움직입니다. 자, 그 얘기가 뭐냐면, 결국 목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찌가 나타내지 못하는 구간, 보통 뭐 찌의 부동 영역이라고도 그러고 사각지대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그런 사각지대가 존재를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그 바닥 낚시 이봉 채비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합니다. 봉돌이 살짝 바닥에 닿고 이렇게 목줄이 누워있는, 그래서 여기다 미끼를, 외바늘이 됐든 두바늘이 됐든 미끼를 이렇게 달아주는 이런 형태인데, 만약에 붕어가 이렇게 와서
이 미끼를 물고 올라올 때 이 사각 안에, 목줄 길이 안에 들어가면, 근데 요 사각을 많은 분들이 붕어가 항상 이쪽으로 이렇게 오니까 이 바깥에서 와서 뒤로 빠지면서 먹으니까 거의 사각이 없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는데, 붕어는 이쪽으로만 들어오는 건 아닙니다. 여기서 올 수도 있고 여기서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만약 이 사각지대 안으로 들어오면 이 목줄 길이만큼 약 반구 형태의 사각지대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하면 요 사각지대를 줄여줄라라고 하면 결국 요 목줄 길이를 짧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요 외봉돌채비 같은 경우는 봉돌이 크기 때문에, 왜냐하면 정확히 투척하려면 어느 정도 부력이 있는 찌를 써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이 봉돌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목줄 길이를 짧게 해주면 바로 미끼 앞에 봉돌이 앞에서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뱉어버리는, 이물감이 커지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결국 그러기 위해서는, 그걸 줄이기 위해서는 목줄을 좀 늘려줘야 되는데, 목줄을 늘려주면 그만큼 또 사각이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물감하고 사각지대는 이 동전의 양면과 같은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외봉돌채비 같은 경우는 이 목줄 길이를 줄이자니 봉돌의 이물감이 커지고, 그 다음에 목줄 길이를 늘려주면 사각지대가 커지는 그런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을 한 게, 그러면 요 봉돌을 부력에 맞게 분할을 해서 밑에 작은 봉돌 하나만 놔두면, 그러면 목줄을 좀 줄여도 되지 않느냐, 이물감이 줄어드니까. 그래서 이제 나오기 시작한 게 봉돌을 분할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초기에 이제 나온 게 이런 방식, 봉돌을 뭐 어떤 분들은 3개로 분할하는 분들도 있고, 심지어 뭐 한 10개까지 분할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쭉 매달아서 분할을 하는데, 이거는 5분할입니다. 5개 정도로 분할하는 건데, 이것도 분할하는 방식도 밑에 거를 크게 하고 위에 올라가면서 적게 하는 방식도 있고, 또 반대로 위에 게 제일 크고 밑으로 갈수록 적게 하는 그런 방식도 있는데, 어떤 방식을 쓰든지 간에 이물감은 어느 정도 줄일 수가 있지만, 이거는 결정적으로 사용하다 보면 굉장히 불편합니다. 채비가 한번 엉키기도 쉽고, 엉키면 푸는 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거의 끊어버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중간중간 좁쌀을 물리다 보니까 낚시하는 중에 이 좁쌀이 하나가 떨어지면 찌맞춤을 다시 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각해낸 게, 이 같은 경우는 결국 찌 원리를 보니까 이 아랫봉돌, 고기가 미끼를 먹고 이 아랫봉돌을 만들면 나머지는 자동으로 올라오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이렇게 복잡하게 나눠놓을 필요가 없겠다. 그래서 이 중간에 있는 것들을 쭉 올려서 이 하나로 모아놓은 거, 그게 요런 2분할, 보통 좁쌀봉돌채비라고 하는 요런 채비입니다. 이거는 이렇게 중간에 있던 다분할 봉돌을 쭉 몰아서 맨 위에 봉돌 하나로 몰아넣은 겁니다. 그리고 밑에 좁쌀봉돌은 바닥낚시 원리상 밑에 이론적으로 보면 요 좁쌀봉돌의 크기는 작을수록 좋습니다. 근데 너무 작으면 찌가 올라오다 말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 수조통에서 만약 우리가 낚시를 한다, 이론적으로 하면 요 좁쌀봉돌의 가장 큰 크기는 찌탑의 부력만 상쇄시키는 그 정도 크기면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너무 작기 때문에, 또 우리가 대류도 있고 원줄도 사용하기 때문에 불안정한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그보다는 조금 더 크게, 한 1.5배에서 2배 정도는 크게, 그 정도, 요줄이로 따진다면 요줄이 2호 정도를 쓰시고, 만약에 카본줄을 쓴다면 그보다 더 크게 그런 식으로 사용을 해야 될 겁니다. 근데 요 좁쌀봉돌도 요것도 역시 좀 문제점이 있습니다. 사용을 하다 보니까 성능은 참 좋은데, 문제는 낚시 중에 이 바늘이 하나 뻗는다든지 목줄이 터졌을 경우에 이건 그냥 외바늘로 사용해야 되고, 만약 2바늘을 하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체를 바꿔야 됩니다. 이거를 여기서 바늘만 교체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항상 찌맞춤을 할 때 이렇게 바늘을 달고 찌맞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바늘 크기에 따라서, 제가 찌맞춤 원리에서 다시 한번 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만약에 바늘을 달고 찌맞춤할 때는 이 바늘 무게를 감안해서 찌맞춤을 해야 됩니다. 즉, 작은 바늘을 사용할 때는 가볍게 맞춰도 되고, 큰 바늘을 사용할 때는 그 바늘을 눌러줘야 되니까 무겁게 맞춰줘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본인이 사용하는 바늘의 무게까지 감안해서 찌맞춤해야 되기 때문에 찌맞춤이 굉장히 복잡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역시 사용하다 보면 좁쌀이 떨어질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떨어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좁쌀봉돌 같은 경우는 성분이 납입니다. 납이다 보니까 납은 예를 들어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요주리 2호 같은 경우 표준 무게가 0.3g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전자적으로 달아보면 0.26부터 0.34까지 나옵니다. 그 정도로 편차가 큽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0.24를 쓰다가 채비를 바꾸면 같겠지 하고 바꿨는데 0.34짜리가 나왔다라고 하면 엄청나게 무거운 그런 찌맞춤이 되는 거고요. 반대로 0.34를 쓰다가 26으로 바꾸면 굉장히 찌가 떠오르는 그렇게 가벼운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같은 호수에서 무게가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크게 보면 이 좁쌀봉돌 채비의 단점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바늘 교체가 안 된다. 그 다음에 바늘을 반드시 달고 바늘 무게를 감안해서 찌맞춤해야 된다. 그 다음에 채비를 이렇게 교체했을 때 같은 호수라도 무게가 다르다.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나온 것이 요 스위벨 채비입니다. 요 스위벨 채비는 잘 보시면 알겠지만 좁쌀봉돌 채비하고 구조가 똑같습니다. 하나 딱 다르다면 요거 좁쌀봉돌만 요런 양쪽에 도래가 붙어 있는 보통 우리가 스위벨이라고 얘기하는 일학 스위벨 이렇게 요 양돌의 좁쌀봉돌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자, 요 양돌의 좁쌀 이 스위벨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물론 요런 형태의 요런 기능을 하는 그 롤링 스위벨이라는 게 시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잠시 사용해 보기도 했는데 그거는 요 부분이 각져 있고 또 속이 비어 있기 때문에 그 크기에 비해서 무게가 안 나갑니다. 그래서 만약에 카본줄 같은 경우 크게 쓰려고 하면 이게 부피가 너무 커지는 그런 문제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당사에서 직접 제작을 했고 그래서 이름을 일학 스위벨이라고 지었습니다. 자, 요 먼저 스위벨부터 설명을 드리면 크게는 5가지로 만들었습니다. 1호부터 1호, 2호. 제가 이제 3, 4호를 빼뜨리고 왔네요. 5호. 처음에 이렇게 1호부터 5호까지 만들었고, 그 다음에 최근에 2호고 3호 사이에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0.4g 짜리가. 그래서 하나 만든 게 2.5호입니다. 저는 보통 이렇게 여기 케이스에 넣어 갖고 다니는데, 여기가 1호, 그 다음에 2호, 3호, 4호, 5호가 있고요. 제일 나중에 나온 2.5호를 여기다 넣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마그네틱 소품 케이스에 이렇게 넣어 갖고 다니면 그때그때 필요한 거를 빼서 쓰기가 편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6가지인데 2.5를 뺐을 때 크게 보면 5가지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양어장 낚시 모노줄을 쓸 때 가장 모노줄을 사용할 때는 좀 가볍게 사용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요줄이 2호와 같은 게 요거 2호입니다. 스위벨 2호 0.3g이거든요. 2호를 쓰면 되고 그 다음에 양어장이라도 원줄을 조금 굵게 쓴다든지 찌탑이 길다든지 대류가 있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뭐 2.5나 3호 정도로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1호는 요거는 하우스 낚시 정말 입질 약할 때 그럴 때는 1호 정도 더 작은 걸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자연지 낚시를 할 때는 조금 카본줄을 사용하기 때문에 안정감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때는 4호나 5호를 사용하면 되는데 보통 좀 짧은데 뭐 자연지 낚시를 하더라도 원줄을 2호 이하로 좀 가늘게 쓴다든지 짧은데 위주로 하시는 분들은 4호를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줄이 2.5, 3호 이상으로 굵게 사용한다든지 설사 카본줄 2호라 하더라도 한 3.2칸대 이상 긴 데를 사용할 때 길면 원줄 무게가 그만큼 더 나가는 거니까 당겨주는 힘이 더 크니까 그때는 안정감을 주기 위해서 5호 정도 5호는 0.8g입니다. 그러면 0.75g이 2푼이니까 2푼보다도 큰 겁니다. 그래서 안정감을 주는 게 좋습니다. 결국 이 스위벨 채비는 좁쌀봉돌 채비와 원리 구조가 똑같으면서 실제로 사용할 때 그 효용성은 굉장히 좋은 좁쌀봉돌 채비가 갖고 있는 단점들은 대부분 단점들을 해소한 그런 채비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첫째는 좁쌀봉돌 채비는 이 바늘 탈착이 안 되는데 요거는 그때그때 바늘 탈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바늘 빼는 방법은
나중에 이제 연결하는 방법도 가르쳐 드리겠는데, 만약에 이제 바늘을 교체해야 되겠다, 또 작은 바늘 쓰다가 큰 바늘로도 교체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도 요거 바늘을 이용해서 요 연결 부위를 이렇게 끼워갖고 살살 벌려주면 이게 벌어지면서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분리가 되기 때문에 바늘을 교체해서 다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바늘 안 달고 요거까지만 매놓을 수 있으니까 무바늘지 맞춤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무바늘지 맞춤이 가능해지면 바늘 없이 맞추니까 바늘 무게 생각 안 해도 되니까 찌 맞춤 기준이 아주 단순해지고요. 그 다음에 낚시를 할 때 바늘을 마음대로, 예를 들어서 떡밥 낚시할 때 이렇게 작은 두 바늘 사용하다가 만약에 생미끼 낚시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뭐 진호 5호나 13호 바늘 같은 큰 바늘을 외바늘을 달아서 바로 대물 낚시를 할 수도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요조리 같은 경우는 아까 무게가 일정하지 않다라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요거는 황동에 구멍을 뚫어서 도래를 연결했기 때문에 또 저희가 요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신경을 써서 무게 편차를 없앴습니다. 각 호수별로. 어느 정도냐면 0.01g 오차 범위 안으로 줄여놨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채비를 사용하다가 채비가 터진 경우에 바로 요거만 만들어 갖고 다니면서 요 목줄만 교체해지면, 같은 호수로 교체해지면 찌맞춤을 다시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바로 교체해서 사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모든 호수가 오차율을 0.01g으로 100분의 1g으로 줄여놨기 때문에 그냥 바로바로 요 부분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만드는데 힘들었습니다. 저희가 1호는 0.2, 그 다음에 2호는 0.3, 2.5호는 0.4, 0.5, 0.6, 0.8 여기에 딱 맞추면서 또 오차 범위까지도 100분의 1g으로 줄여야 되기 때문에 요 부분이 사실은 만들기가 제일 힘든 부분이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근데 그 오차를 줄여주는 게 이 채비에서는 필수적입니다. 왜냐하면 채비가 중간에 끊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채비만 교체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고요. 그 다음에 요것도 역시 아래 위 도래가 이렇게 돌아갑니다. 돌아가는 형태로 돼 있어, 회전도래로 돼 있어서 채비가 덜 엉키도록 그런 식으로 만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수입엘 채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이 수입엘 채비는 요 좁쌀봉돌을 요 수입엘 하나로 바꿈으로써 좁쌀봉돌 채비가 갖고 있는 장점은 그대로 살리면서 단점, 조금 사용상에 불편했던 점들을 모두 개선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요 수입엘 채비, 요거 지금부터 이제 다음 편에서 수입엘 채비를 만드는 방법과 연결하는 방법, 찌맞춤 방법, 이런 거를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자세히 보시면, 이게 저희가 좁쌀봉돌 채비를 10년 이상, 저 같은 경우는 한 15년 정도 사용하다가 이거 결국 좁쌀봉돌을 요 수입엘로 바꾸게 됐는데, 그래서 이 일학 수입엘 채비를 좁쌀봉돌 채비 10년의 진화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부분을 잘 들어보시면 아주 원리가 간단하면서도 또 만들기도 편하면서도 정말로 분할봉돌 채비의 예민함을 그대로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그대로 따라해 보시면 바닥낚시가 갖고 있는, 바닥낚시 찌울림 낚시가 갖고 있는 그 매력을 충분히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